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원입니다. 부부 상담과 개인 심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네. 47% 정도가 각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되죠? 저는 각방을 쓰냐 안 쓰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개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체온을 느끼고 자냐 안 자냐에 따라서 생명이 연장되고 연장되지 않고의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논문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자면 좋습니다. 체온을 느끼면서. 근데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각방을 쓰냐 안 쓰냐보다 사실은 부부 관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각방을 절대 쓰지 않겠다는 분이 혹시 남자분인가요? 합의된 거예요? 그럼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 거죠.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합의가 됐다면. 근데 한 분은 그걸 주장하고, 한 분은 각방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한 분은 너무 각방을 쓰고 싶다고 오시는 부부 상담 사례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각방을 쓰고 싶은 이유와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케이스마다 다른데, 그거에 따라 제가 다르게 설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각방 쓰는 문제보다는 부부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 이슈냐면요, 관계 리스는 이혼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관계 리스 부분은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각방을 쓴다 그래서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같은 방을 쓰면서도 관계를 10년 동안 갖지 않은 부부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거의 60% 가까이 관계 리스로 지내고 있다고 해도 지금 비율적으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방을 쓰냐 안 쓰냐보다 관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을 끄면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과목 공부할 때 보면은 수학을 이해하면 수학을 잘하게 되지만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수학을 쳐다보지 않게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관심을 끄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고 놔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혼이 되는 거고요.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간섭하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해라는 것이 뭐냐? 그 사람한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왜 다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다른지 알게 되면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분노가 나던 것이 화가 나던 것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다 알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가 난다면 본인 문제예요.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아내가 있고 그게 정말 일주일에 한 번도 나가는 걸 이해 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흔한 케이스잖아요. 그럴 때는 나가기만 하면 화가 나요. 한 번 나가는 걸 왜 못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안 나가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아내는 못 나가게 해서 화가 나고 남편은 나가서 화가 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이분을 낳고 바로 집을 나가셨어요. 제 케이스 중에 실제 있는데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누가 없다는 거에 대한 시골집에서 컸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시골이어서 불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는데 불이 꺼지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집에 있는데 친척들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 때문에 형들은 너무 나이가 많았고 혼자 맨날 남겨두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공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도 그 혼자 남겨주는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결혼하면 혼자 있을 일은 없다고 믿었던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아내도 사실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건 다 그러면은 남편이 그러니까 나가지 마냐. 아니죠. 나가는 횟수를 조금 줄여줄 수는 있겠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던 거, 2주에 한 번 나가는 걸로 조금 하고 남편을 이해되면 남편이 그렇게까지 무섭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건 조금 포기하고 여기는 시골집이 아니고
내면 속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계속 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남편 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리잖아요. 육아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요. 아내가 하는 말을 대체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아내가 그러는 걸 원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눌려있는 이 부부관계는 한쪽이 터져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 남편이 야, 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인정해 준다. 넌 이해한 적이 없어. 더는 이해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인정하는 건 내가 지금 참아주는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육아하는 가운데 부부들은 사실은 가장 힘들어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것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남편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말하거나 타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입으로 뱉는 것이 다 진실일 수 없고요. 나는 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리고 타인도 타인이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다 진실일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약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요. 꼭 집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혼해. 이 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화가 나면 이혼해. 헤어져. 잡으라고. 나 끝까지 왔어. 이래도 덤벼?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남편이 이혼해 하면 아내분들이 매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 항상 이래. 너는 항상 이랬어.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해 온 것 같은 그런 비난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담쌓기, 대화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회피성 애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어릴 적에 그 인정을 받지 못한 남편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사실은 속 터놓고 얘기하고 아내의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남편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여성분들은 의존성 성격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고 회피성 성격 성향을 가지신 남편분들이 꽤 많아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다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좀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말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사랑해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은 살다 보면 이거 낯간지러서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세요. 막 애한테는 사랑해 사랑해 이러다가 와이프 보면은 야 밥 했냐? 이러시거나 애한테는 사랑해 사랑 남편 딱 보면은 야 보너스 언제 나오냐?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사랑의 소리가 힘드시면 두 가지는 하시. 이건 마법의 언어예요. 미안하고 고마워. 조금 부딪혔던 일이 있던 아니면은 좀 사이가 약간 감정적으로 상했던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설거지를 한번 하던 아니면 아이를 좀 잘 봐주던 와이프가 좀 힘들게 육아를 한 날이건 아니면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을 해주는 와이프를 봤을 때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거.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야, 빨리 왔으면 장난감부터 치워. 이게 아니라 일하고 와서 고마워. 근데 이렇게 힘든데 또 장난감도 치워주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이 말이 또 힘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마워. 이 두 단어는 부부간의 뿐이 아니라 저는 모든 관계에 있어의 마법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